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변호사 송선재입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후보 등록 전 어제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공천장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공천을 받고 취소하고 처리하고 순번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보편적인 것일까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유일무이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자, 이 예비선거와 공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결정된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각 주에서 예비선거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비선거는 정당 내지는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주의 그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주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가 엊그저께 본인이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투표권이 예비선거를 포함해서 투표권이 획득된 데는 피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 확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이 만들어질 때는 유럽의 왕족, 즉 영국에서 왕의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는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즉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가 세습이 돼서 귀족을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선출해서 주민의 대표가 봉사한다 내지는 하인이다. 우리말로 하면 머슴이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도 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초창기에는 유력한 사람들, 특히 백인 남자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권이 확대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싸움과 전투와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거쳐서 흑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데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미국 연방 헌법이 만들어질 때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었다가 백인 남성의 2분의 1, 4분의 3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1860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노예 해방을 통해서 1860년대에 흑인도 사람이라고 헌법을 개정하고 인정했지만 각 주에서 실제로 흑인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데는 또다시 40년에서 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요. 재산권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비선거에서부터 참여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흑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에 있어서는 투표권을 보장했지만 실제의 경우에는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에서 얘기할 때 과거에는 people이라고 시민, 인민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공산주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러한 단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신 taxpayer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납세자, 납세자가 국민이고 시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끌려오고 이렇게 했던 흑인들은 나무 밑에서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 머슴, 하인처럼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내지 못했어요. 세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원칙으로 시민권을 줬고 그래서 투표할 권리를 줬다고 하지만 자세한 투표 권리의 제한에 있어서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고 두 번째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배제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약 1900년대 초에야 와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다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흑인보다도 더 큰 차별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여성입니다.
여성에게 보편적인 투표권을 준 것은 1920년대예요.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서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서, 즉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보편적인 투표권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투표권이 확보된 곳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1948년 최초로 초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몇 프로였냐면 약 98%였습니다. 98%. 놀랍죠? 다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 투표 후보지에 이름을 다 한자로 적었습니다. 그 한자 이름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까만 건 1번이요, 하얀 건 2번이요. 이런 식의 투표가 시작된 거고, 나에게 내 권리로서 투표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투표권이 주어지고 그런 바람에 이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그런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 중심의 투표권을 줬다가 그것이 더 넓어져서 일반 세금을 내는 시민, 다음에는 여성,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투쟁의 역사에 의해서 투표권이 왔다고 한다면 예비선거나 공천에 있어서 누가 지명한 것을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누가 지명해 준 상태에서 나는 가서 1번, 2번에서 OX만 고르는 것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짜였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60년, 70년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대로 주어진 것을 선택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값비싸게 내 권리로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천이 당연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하는 정치 선진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에 와 있지만 정치 제도는 아직 선진국권에 못 간 나라들도 있죠. 우리가 뭐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2위, 3위에 가는 경제 선진국이지만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또 수상을 선출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세습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정치 체제가 미국식으로 좀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철저하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천황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절반을 인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사실상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다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대한민국의 엘리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가 됐던 야가 됐던 인지도가 있고 또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본이 하는 방법을,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 이상의 영국이나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잘 알지 못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이 사실상 많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는 공천제도가 우리한테는 있죠. 그래서 공천장, 자, 우리한테만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우리한테만 있습니다. 미국에 없습니다. 공천을 하기 위해서 경선을 하는데도 점수가 도덕성 몇 점, 무슨 뭐 몇 점, 뭐 몇 점 하는 이런 점수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만 특이한 제도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동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라 국민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공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은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비선거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그 정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이 표를 많이 얻으면 그 사람이 그 정당의 후보가 되고, 그 정당의 후보가 다른 정당의 후보와 경쟁을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당 지도부에게
잘 보이거나 당 지도부와 네트워크가 있거나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후보가 됩니다. 공천은 거저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공천은 사실 거저 주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전 국민이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가 사실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보편적인 경우에 있어서 선진국은 정치 선진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피해 역사로 피를 흘려서 선거권을 획득했고, 그래서 누가 특정인이 정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미국에 있어서는 공천장도 없고요, 공천관리위원장도 없고요, 점수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도록 예비선거부터 경선의 방법이 당원들만 다 참석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도 참석해서 할 것인가, 이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천과 공천관리위원장 점수 이런 제도가 없는데, 일본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변형된 형태로 공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천이라는 제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그리고 내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천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1등이 보통 공약, 2등이 인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 익명으로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 다수가 정당 보고 찍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당 보고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얘기할 때는 공약이나 인물 보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보장될 때에는 확실하게 다른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 조사되는 여론조사라든지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이런 의사 표현에 있어서 자기의 본심과 다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과 인물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제도에서 현재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공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역구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서구 사회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비례대표를 얘기합니다. 비례대표. 자, 미국과 영국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누가 선택합니까? 바로 정당 지도부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바로 오늘이 후보 등록일인데요. 어제까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이라고 해서 위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선가 여러분 들어본 말 같죠? 과거 소련이 혼자만 가지고 유엔에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다스리기가 어려운 나라들은 위성국가를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하는데 내 뜻을 따라서 해주는데 겉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위성이라는 거죠. 위성국가. 그것처럼 정말로 안타깝고 후진적인 문화죠.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왜? 국회의원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비례대표 정당의 기능을 맡기고 있는데요. 모 정당에서 그 정당으로 국회의원을 서로 꿔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자면요. 특히나 큰 정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을 꿔준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죠. 한 석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 사람들은 자기가 앞번호에 받기 위해서 이 앞번호를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택합니까? 전혀 아니죠. 당 지도부가 선택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까지 해서 의석을 또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를 보면, 자, 대통령하고 과거 관계가 있던 사람,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하고 관계가 있던 사람, 누가 왜 그 번호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되기 참 쉽죠. 내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관계로 정당 지도부와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국회의원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입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 제도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관심 없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해서 쉽게 들어가게 판을 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현행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현행법이 잘못되어 있지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현재 이러한 편법과 반칙이 횡행하고 있는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도 문제지만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빨리 없어지게 해야, 즉 공천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공천이 없어져야 정치가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시즘 국가인 유럽의 독일과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을 개조하기 위해서 독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과거에 나치, 히틀러 같은 독재 국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을 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거에 의해서 했더니 그 이전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합법적으로 독재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들을 쪼개고 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선거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의 독일은 선거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정당이 민주적으로 되고 정치가 민주적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요, 독일에 있어서는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자기들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좋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으면 독일에도 그러한 것을 적용하도록, 작동하도록 독일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독재가 나타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히틀러가 무서웠죠. 그러는 미국과 영국이 바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는 간접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나 뉴질랜드도 선거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뽑는 거지, 누가 지명하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상원, 간접적으로 사실상 임명제인 겁니다. 그러한 의례적인, 명목적인 이러한 자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있어서는 직접 선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라고 하지만 이미 번호를 받는 순간에 당선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당선이 결정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이 몇 프로를 득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몇 번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요 정당에 있어서는 10번 내지 15번 안에 들으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과거의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까지 누구였는지 전 국민이 아무도 몰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벌써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렇게 됐다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하루 이틀 만에 또 교체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정치 수준이 너무나 낮다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국민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공천, 비례대표에 있어서도 공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공천이 사라져야 정치가 산다. 지금까지 공천이 사라져야 정치가 산다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